네, 안녕하세요. 12주차 1강 1.8절의 수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등은 방전등의 일종이죠. 방전등. 어떻게 방전하냐면은 수은 증기를 이용해서 방전을 합니다. 미량의 아르곤 가스를 혼합해서 기동을 쉽도록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패닝 효과라고 우리가 형광등 하면서 시작하면서 방전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패닝 효과는 방전등의 불활성 기체를 아르곤을 약간 섞으면은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패닝 효과였어요. 그래서 이런 불활성 가스를 아르곤을 혼합하면은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지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은증기의 방전을 이용하는 그러한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은등은 고압 수은등, 그리고 초고압 수은등, 그리고 저압 수은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고압 수은등에 대해서 보면은 고압이라고 했으니까 그 압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은 101에서 760 수은주 밀리미터의 압력으로 봉입된 수은 증기를 이용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1기압이 760 수은주 밀리미터죠. 그래서 효율이 어디가 좋으냐면은 1기압에서 101에서 여기 101에서 760 정도가 1기압 정도까지가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고 압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1기압에서 10기압 사이는 효율이 안 좋아서 이때는 안 쓰고요. 그 다음에 10기압보다 큰 요때 요 초고압 수은등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초고압 수은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요 초고압 수은등은 이제 효율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즉 광색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광색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색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건 초고압 수은등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고압 수은등은 101에서 760 수은주 밀리미터의 압력으로 봉입된 수은증기의 방전에 의한 발광을 이용한 등이 되겠습니다. 수은의 증기압은 실온에서는 낮으나 점등 시에는 온도 상승에 따라 봉입된 수은이 증발하여 높은 압력에 도달을 합니다.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빛을 내려면 높은 전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의 조명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외 가로등 이런 데 사용을 과거에는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나트륨 등 그리고 이제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래서 백열 전구에 비해 발광 효율이 3배, 그리고 수명도 1200시간 정도로 백열 전구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가시광선을 복사하고요. 그리고 발광관의 수은증기 압력과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도씨 정도의 외관 사이에 400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이중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에서 전도에 의한 온도 강화를 막기 위해 질소를 또 봉입을 합니다. 기동에는 이러한 고압 수은등은 기동에는 5에서 10분, 5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조금 안 된다는 얘기야. 5분보다는 크고 10분보다 좀 안 되는 기동에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껐다가 바로 기동하려면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더 오래 걸리지. 기동 그냥 딱 킬 때는 5분에서 10분인데 껐다가 바로 기동하면은 이때는 이 수은의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좀 안정이 덜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7분에서 10분 정도 더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광생이 나쁜데 이걸 연색성이 나쁘다라고 얘기해. 하나의 빛 파장만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광색 중에 적색이 부족하여 외관 내벽에 형광 물질을 바르거나 발광관 내에 카드뮴이나 아연을 넣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고압 수은등을 보죠. 초고압 수은등 그래서 10기압에서 200기압 정도의 그러한 기압 압력을 이용을 합니다. 고압 수은등에 비해서 광색이 개선이 됩니다.
적색이 강해지며 고압 수은등에 비해 훨씬 백색에 가까워집니다. 자외선 투과 유리구를 사용하여 다량의 자외선을 나오게 함으로써 일광이 부족한 지하실 그리고 공장이나 빌딩 등의 보건용 조명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압 수은등은 이제 지하실, 공장이나 빌딩 등 보건용 조명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저압 수은등은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00분의 1이죠. 그리고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승의 수은주 밀리미터의 압력을 이용하고요. 근로 방전을 이용합니다. 근로 방전이라는 얘기는 저전압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 저전류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압 수은등은 살균 등 0.01 수은주 밀리미터, 입력 전력의 60% 정도가 2537 옹스트롱의 자외선으로 바뀌는 요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저압 수은등의 대표적인 것은 형광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압 수은등은 효율이 낮아서 조명등으로는 부적합한데 저압 수은등은 그래서 이제 효율이 낮아서 이제 조명등, 이 조명등이라는 얘기는 가로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에서 사용하는 형광등에 사용한 거고요. 이거는 오외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조명등 이런 것은. 그래서 조명등으로는 아까 내가 고압 수은등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좀 이따 볼 나트륨 등에서 이제 조명등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충사항 보도록 할게요. 수은등의 점등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며 껐다가 킬 경우에는 수은 기체의 불안정 상태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7분에서 10분 정도 점등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압 수은등의 구조는 발광관과 외관으로 이렇게 두 개의 이중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부가 온도가 400도씨를 유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세팅을. 그래서 수은등은 발광관과 외관의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빛을 얻기 위해서는 외관은 발광 온도의 400도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외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수은이 증기화되어 일정한 압력으로 있을 때 일정한 빛이 방사가 됩니다. 이러한 고압 수은등의 효율은 30에서 50 루멘 퍼 와트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등 이전에는 거의 모든 야외 조명이 수은등, 고압 수은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초고압 수은등은 10에서 200기압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기압을 높이는 이유는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예요. 즉 연색성이란 조명이 물체의 색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연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색깔이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이 연속적으로 있느냐 그런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색성이란 그러한 것을 의미하며 초고압으로 기압을 높임으로써 여러 종류의 파장이 나오며 가시광선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겁니다. 건강 자외선은 이제 내보내는데 주로 햇빛이 없는 곳에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비타민 D선 또는 도르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2537 옹스트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는 것이죠. 도르노선은 이게 이제 황록색이 555 마이크로의 파장이죠. 이거보다 좀 큰 파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5680 이 정도 되는 5680 옹스트롱. 그러면 이제 568 미리 마이크로가 되겠죠. 그러한 건강 자외선을 보낸다라는 것이고요. 건강 자외선의 뜻을 얘기를 한 것이에요. 광색은 파란색이어서 보라색 빛이다라는 얘기고요. 광색이 안 좋고 보라색 별로 색깔이 안 좋죠. 또 안 좋고 효율 또한 나트륨 등에 비해 비교적 좋지 않아 나트륨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했죠 거의. 지금 LED 등이고 고압 수은등 101에서 760 수은주 밀리터의 기압이에요. 연색성이 약하다. 거의 파란색과 보라색의 파장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압수은등은 우리가 형광등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2537 옹스트롱의 파장만 방사를 합니다. 살균에 사용하거나 형광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파장인 것이지. 자외선이니까 살균. 우리 저 김밥 천국 이런 데 가면은 그 저 뭐야 컵 빼는데 거기 이제 살균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라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외선 파장. 그리고 고압과 저압 수은등은 연식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초고압 수은등은 가시광선 파장 범위에 골고루 연속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서 우리가 고압이나 저압을 초고압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죠. 연식성이 좋기 위해서.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등에서 주 방전이 시작되어 안전 방전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냐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되겠어요. 딱 키고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돼야지 안전 방전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고압수은등의 초고압수은등이 아니라 고압수은등의 증기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101이라고 했어요. 내가 100수은주 밀리미터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1에서 1기압 760 수은주 밀리미터가 1기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기압 사이의 증기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고압수은등의 점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가지고 아까 5분에서 10분이라고 했는데 5분은 넘는단 말이에요. 5분 정도라고 하면 4분 50초도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4분 50초는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5분에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10분 정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고압수은등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압수은등은 30에서 50 루멘 퍼 와트 정도가 됩니다. 나트륨 등은 이제 40에서 요거보다는 좀 좋아요. 나트륨 등일 때는 40에서 55 정도 효율을 갖고 있어요. 초고압 수은 등에서 수은 증기압은 어떻게 되냐? 효율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1기압까지가 여기가 이제 고압 수은 등을 사용하고 10기압보다 높은 요때를 우리는 고압 수은 등의 기압을 이제 이렇게 밀봉을 하는 것이죠. 압력을 준다라는 얘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압수은등은 발광관과 외관의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해서 발광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배광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광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400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 한번 해보죠. 224 344 224 344로 해서 정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온 방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방전등은 근로 방전등으로서 저전류라는 얘기야. 저전압, 저전류. 저전압에 약간의 전류를 흘려서 방전시키는 전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온 방전등. 아크 방전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네온 방전등 중에서 네온 튜브라고 하는 네온 관등 그리고 네온 전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온 관등, 네온 사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관의 지름이 약 1에서 2cm 정도의 가늘고 긴 유리관을 사용을 합니다. 방전하는데 유리관 길이당 1m당 100V의 전압, 최대 전류 50mA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하며 변압기의 이착즉 최고 전압은 15,000V, 즉 15kV, 12kV, 9kV, 6kV, 3kV를 사용해요. 그래서 거꾸로 369, 12, 15kV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최고 전압은 15kV다라는 거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양광주 영역에서 발광을 시킵니다. 그리고 변압기 또한 양광주 영역이 우리 방전등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네온관등 이 양광주 영역에서 발광을 시키고요. 변압기 포함해서 네온관등의 역률은 45%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률이랑 효율 같은 거 사실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한번 쭉 보고서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 관등에 봉입하는 가스에 따라서 관등의 색깔이 바뀌어져요. 그때 질소, 질청으로 외워서 질청, 수아청, 질청, 수아청. 그래서 질소만 넣었을 때 청색, 수은 아르곤 넣었을 때 청색, 그리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넣었을 때 백색. 요로 정도가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탄산가스 백색, 탄백, 수하청, 질청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온 관등, 네온 사인을 하나 그 네이버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내용만 너무 하다 보면 지루하고 졸릴 것 같아서. 다음은 네온 전구입니다. 네온 램프라고 하는 네온 전구. 쪼만한 거예요. 전구다라는 얘기죠. 유리 속에 나선으로 된 두 전극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내부에 네온가스를 봉입한 것인데 전압을 인가하면 네온가스에 의해 방전이 일어나며 음극에서만 오렌지색의 빛을 냅니다. 10와트 이하의 소형 전구이며 부글로를 이용합니다. 얘는 양광주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글로를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스 봉이 압력은 수은주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압력도 낮은 거죠. 글로 방전이 쉽게 일어나도록 전극을 또한 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륨을 발라서 방전을 쉽게 하죠. 별도의 안전기를 달지 않고 베이스 내 1.5kg 옴에서 3kg 옴 정도의 안정 저항을 시설해서 사용을 합니다. 음극 근처의 부글로를 이용하며 소비 전력이 작으므로 배전반 등의 표시등, 즉 배전반 등의 표시등이라는 얘기는 우리 뭐 아파트 집의 경비실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 같은데 배전반 같은 거 우리가 좀 보죠. 그런데 표시등, 노란색, 빨간색 전구, 파란색 전구 이런 거 있는 거, 거기에 표시등으로 소비 전력이 작아서 사용을 하고요. 또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파일럿 램프라고 얘기해요. 지시등, 표시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극에서만 빛이 나기 때문에 직류를 판별하는, 직류 극성을 판별하는 데 네온 전구를 또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일정 전압에서 점화하는 램프가 되기 때문에 표시용으로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검전기로 일정 전압이 되면은 전압을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관등의 발광에 이용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네온 관등이야, 네온 튜브, 네온 사인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 쓴다? 그렇지, 양광주 영향력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질소를 봉입한 네온 관등의 방전이 색깔은 어떻게 있냐? 질청이라고 했죠. 질청. 그래서 질소 청색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탄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백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온관등의 방전의 색깔은 무엇이냐 해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온관등에서 청색으로 발광하는 기체는 질청, 근데 여기 수은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수화청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질청이 있는데 얘는 질소만 있으면 되는데 아르곤이 들어가서 안 되고 산화청도 안 되겠어요. 다음 네온관등의 최고 전압은 아까 15kg라고 했죠. 12kV 369 1215 해서 15,000V가 되겠습니다. 네온관등 변압기 포함한 네온관등의 역률은 대략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네온관등의 역률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약 45%에서 5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률. 그리고 네온관등의 변압기에 많이 사용하는 2차 전압의 종류는 369, 12, 15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면 443, 443 그리고 2421,
2421 해서 정답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온 전구의 봉입가스는 어떻게 되는가? 네온 전구네요. 이제는 얘는 그냥 작은 꼬마 전구지. 그래서 수십, 수은지 밀리미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색 네온관 등의 관내 봉입가스는 어떻게 되냐? 질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청. 네온 전구의 관등이야. 이거는 관등, 전구가 아니라 네온 전구의 전극에는 다음에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 전극 즉에 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부글로우를 이용하는 광원은 네온 전구가 되겠습니다. 부글로우. 네온 전구에서 방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입히는 것은 바륨. 그리고 100V용 네온 전구의 베이스 내에 직렬로 삽입한 안정저항은 몇 오hm 정도 되는가? 1.5kH에서 3kH, 1500ohm에서 3000ohm이라고 했습니다. 250V 표시 등용 네온 전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네온 전구는 소비 전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에서 10W 정도 사용하면 되는데 얘는 4번은 10W 이상이 돼버리니까 얘는 좀 높지. 10W 이상이면 100W도 10W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최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직류의 극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직류 극성 해서 네온 전구를 이렇게 표시 등 극성 판별 그리고 이제 파일럿 램프 배전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정기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표시 등으로. 그래서 정답 확인하겠어요. 2414 2414 그 다음에 1334 해서 정답 다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했네요. 네온 전구의 용도는 표시용 맞죠? 디스플레이 하는 파일럿 램프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살균, 자외선, 조명은 이제 나트륨이나 이제 수은 등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건데 거리 조명으로 네온 전구를 사용을 못하죠. 전열용 이거는 뭐 이제 전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용도로는 네온 전구는 소비 전력이 낮아요. 작은 전구기 때문에 전열로는 적합하지가 않네요. 네온 전구의 용도로서 잘못된 것은 소비 전력이 작으므로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에 적합하다. 네, 맞아요. 일정 전압에서 점화함으로 퓨즈 대용으로 사용한다. 퓨즈 바꾸고 이걸 쓰면은 퓨즈가 끊어져 가지고 이 회로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온 전구를 사용해 가지고 퓨즈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위험천만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글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음극만 빛이 나므로 직류의 극성 판별을 사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빛의 관성이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광도와 전류가 비슷하므로 스트로보스코프 등에 사용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1번과 2번 정답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나트륨 방전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방전등, 저압 나트륨 방전등은 4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수준 밀리미터 정도의 압력으로 나트륨과 아르곤을 이중간에 봉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이 76% 이상이 건강선, 즉 도미노선, D선의 파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5,890 옹스트롱에서 5896 옹스트롱의 파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압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연색성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감도의 B도 마찬가지로 76%라고 했으니까 비시감도가 약 0.76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시감도라는 얘기는 시감도의 B를 의미하는 거지 어디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555 나노미터인 나노라는 얘기는 미리 마이크로를 의미하는 거지. 그 나노미터의 파장이 이제 가장 우리가 시감도가 좋았어요. 이때의 시감도의 효율이 몇이었어? 그렇지. 680 루멘 퍼
와트였죠. 이러한 효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약 0.76, 76%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황록색에 비해서 0.76의 시감도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저압 나트륨의 등기구에 대한 효율은 또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75% 정도로 산정할 때 이론적인 효율을 계산하면 680 루멘 퍼 와트가 이게 하나의 효율이지 전력에 대한 광속의 이제 나오는 것인 거니까. 그래서 680 곱하기 비시감도가 0.76이니까 0.76 곱하기 등기구의 효율이 0.75야 75%. 이거 계산을 하면은 약 387 루멘 퍼 와트 387.6 루멘 퍼 와트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적인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효율은 40에서 50 루멘 와트의 효율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백열전구, 형광등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수은등보다 효율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수은등과 마찬가지로 이중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광관의 온도는 250도씨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압 나트륨 등, 저압 나트륨 등의 연색성을 보강한 거야. 압력을 높여서. 그래서 연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압을 사용합니다. 100에서 200 수은주 밀리미터. 얘는 이제 그러니까 1000분의 얘는 0.004 수은주 밀리미터잖아. 근데 이거는 압력을 이만큼 높인 거예요. 100에서 200 수은주 밀리미터. 그래도 1기압은 안 되죠. 이거의 압력이며 진한 황색만 하나만 이것만 나타나지 않고 비교적 여러 가지의 연속 파장이 나옵니다. 보충사항 보도록 하죠. 휘도가 낮으며 즉 눈부심이 낮으며 빛의 투과력과 효율이 좋아서 빛의 투과력이 좋아요. 그리고 효율이 좋아서 가로 조명과 도로 조명 그리고 안개가 자주 끼는 터널 등의 이 빛의 투과력이 좋으니까 터널 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나트륨 등은 전 복사 에너지 약 76%가 D선입니다. 그래서 즉 파장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복사 에너지 76%가 이 정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파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이 D선으로서 즉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비시감도가 그나마 좋은 것이죠. 약 76%가 된다라는 얘기죠. 효율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열 음극이 설치된 발광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이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음극도 있는데 냉음극이 아니라 열음극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중관으로 되어 있다. 수은등처럼 점화 후 약 10분 정도에서 방전이 안정됩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등의 색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그래서 5890 옹스트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점 하나 이제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지? 0 하나 빼주면 나노미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노미터. 나노는 미리 마이크로니까 589에 가장 가까운 거 요거 590 미리 마이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휘도가 낮고 효율이 좋아서 가로 조명, 도로 조명에 사용되는 나트륨 등의 설명이다. 적당하지 못한 것은 실용적인 유일한 단색 광원으로 589 미리 마이크로 정도의 파장을 낸다라는 거 이거 맞죠? 냉음극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지, 열음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음극이 설치된 발광관과 외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적당하지 못한 것은 2번이 되겠어요. 효율이 높아서 실용상의 효율이 40에서 50 루멘 퍼 와트이다. 맞아요. 점화 후 10분 정도에서 방전이 안정된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 201번 나트륨 등의 D선 에너지는 전 복사 에너지의 몇 %인가? 그래서 나트륨 등은 약 76%, 전 복사 에너지의 약 76%가 건강선, 도미노선이 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등의 이론 효율은 얼마인가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680
황록색이 680 루멘퍼 와트인 거야. 여기 곱하기. 그 다음에 비시감도가 0.76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관 등의 효율이 75% 정도 된다라고 했죠. 이거 곱해주면은 368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하면은 3231, 3231로 정답을 다 맞췄어요. 다음, 나트륨 등의 효율이 큰 이유는 무엇이냐? 나트륨 등의 효율이 큰 이유는 4번의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이 건강선, 즉 비시감도가 좋아서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나트륨 램프의 성질 및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효율이 좋다, 맞는 얘기고, 빛의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지하 터널 이런 데도 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나트륨 램프. 황색의 단색광이다. 그렇죠. 그리고 옥내 조명에 적합하다. 빛의 투과력이 좋은데 투과력이 좋은 것을 집에 있는 아파트, 집에 있는 데다가 나트륨 램프 쓰진 않는다는 얘기야. 옥외 조명에 적당한 거예요. 거리 가로등 이런 데 쓰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옥내 조명이 아니야. 옥내라는 건 집이란 방 안에 쓴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무 눈부시죠. 안개가 많이 끼는 터널 속 등의 조명 설계에 가장 적합한 광원은 해서 현재까지는 나트륨 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은 444, 4번, 4번, 4번으로 해서 정답 다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나트륨 등까지 알아봤고요. 좀 쉬었다가 1.11의 기타 방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